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스테디 꾸준함입니다. 주식은 꾸준함입니다. 홀짝 도백 매매가 아니에요. 가지아가 아닙니다. 자, 비트코인 돈 번 데서 들어갔는데 환불 안 되나? 급락은 단기 조정일까? 라는 기사가 올라왔고요. 또 다른 기사는 비트코인 강풍 포모의 기억이라는 또 기사가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뭐냐, 2021년 말 이후에 좀처럼 꺼내지 않았던 이 포모가 지금 다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온다. 그 전에 뭐였습니까? 자, 예적금 하던 사람,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집값 떨어진다, 사지 마라 했는데 예적금 한 사람들은 그 저금리 기조에서 주가가 이래 가니까 포모가 왔죠. 아, 나도 주식 할 걸. 다음에 정부 말 듣고 부동산 안 샀는데 부동산 가격이 확 올랐다. 그래서 포모 왔다. 부동산 그때라 살 걸. 그래서 뒤늦게 주식 뛰어들고 뒤늦게 부동산 뛰어들었죠. 최근 경제 부동산 기사에 벼락거지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벼락부자의 반대격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벼락부자의 반대, 벼락거지란 거죠. 가만히 있었는데 거지가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올라왔네요. 자신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올라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가리킨 신조다. 즉 뭐냐, 부동산과 이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예적금을 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는 이 사람들에 비해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즉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기사들이 주구장창 올라옵니다. 주구장창.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 자, 보세요. 이쯤에 빚내서 부동산 사세요라고 했는데 바닥이 어딘지 몰라서 안 사.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이 폭등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는 막 사기 시작해요. 사기 시작한다. 왜? 이 올라가는 좋은 호재에 이 서로 뭡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이 휘발유를 들이부어요. 불에다가 기름을 들이부어. 그리고 확 올라가잖아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자, 비트코인 보십시오. 비트코인. 자, 요렇게 주구장창 떨어지잖아요. 주구장창. 근데 요때는 사람들이 지겹다가 안 사요. 안 사다가 또 올라가면 또 역풍이 불어. 또 떨어지면 또 공포심에 또 사람들 팔고 나가. 그리고 또 올라. 또 떨어져. 또 올라. 또 사람들 들어와. 또 떨어져. 또 올라. 또 떨어져. 또 올라. 또 떨어져. 이쯤 되면 또 뭡니까? 또 사람들 관심 안 가지. 또 올라. 그러면 또 뉴스에서 막 떠들어. 올라. 떨어져. 이제 비트코인 끝났다. 그러다가 미친 듯이 오르죠. 자, 2020년에 이때 사람들 관심도 없다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르니까 이제 들어간답니다. 이제 포모 왔어.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20억 벌었대. 누구는 엔비디아로 회사 사표 쓰고 나왔대. 나는 거지된 것 같아.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지금은 포모가 없죠. 이제는 뭡니까? 그냥 열심히 이제 일하자.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포모가 온답니다. 왜? 그때는 가상화폐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고 주식도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학습 효과를 해야 됩니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유럽에서 시작했잖아요. 튤립 열풍. 이 튤립 하나가 그 당시 뭡니까? 네덜란드 수도 노테들 거기 최고 비싼 집값이랑 맞먹었잖아요. 이 튤립 한 송이가 제일 비싼 아파트와 맞먹었다는 거죠. 제일 비싼 집이랑 맞먹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수도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네덜란드. 자, 보세요. 코로나가 와갖고 최저치를 찍었죠. 최저치 찍고 나서 이게 좀 오르다 좀 떨어지고 좀 오르다 떨어지고 좀 오르다 떨어지고 좀 떨어지고 갑자기 확 오릅니다. 오르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 삼성전자 들어온다고 최고치 찍어. 그러다 떨어져요. 떨어진다고. 그러다가 5만원대 오죠. 그럼 5만원대에도 들어왔던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 7만원대 들어왔으니까 40%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 어쨌든 이때 96,000원대 들어왔던 사람들은 물타기 주구창창 했으면 본전은 왔을 거 아닙니까? 물타기 했으면 아니면 수익권이 났던가.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학습 효과가 생기나. 첫 번째는 시장에서 좋다 할 때는 약간 좀 들어가지 말자. 막 사상 최고치 찍고 막 인증이 많이 나온다면 약간 들어가지 말자. 두 번째, 그럼 설사 들어갔다 치자. 내가 그 마켓 타이밍이 좀 지랄 맞지만 최고점에 들어갔다 칩시다. 재수몽동이 없도록 최고점 들어갔다 치자. 그럼 물타기를 하면 되잖아요. 물타기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들어가지 말자라고 하면 두 번째,
내가 96층에 들어갔어. 그런데 떨어져. 85층, 75층, 65층, 55층 떨어져. 그러면 계속 물타기를 하면 되는 거야, 물타기를. 그러면 결과론적이지. 어쨌든 간에 물타기 했던 사람들은 수익권이란 말이야, 수익권. 자, 부동산 같은 거 보세요, 부동산. 부동산도 안 사다가 좋다 하니까 들어온 거야. 왜? 포모거든, 포모. 누구는 저렇게 해갖고 부자 되는데 난 벼락 거지 될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존버하면 수익 나잖아요. 존버하면.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코로나 시절에 이 현대차 있죠, 현대차. 현대차 종토방, 네이버 종토방 여러분 많이 가시죠? 거기 썰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올려요. 가지고 있던 2억 원에 아내 몰래 3억을 대출받아서 총 5억 원을 현대차에 투자를 합니다. 자, 이분은 떨죠. 왜? 자기 전재산 되다시피 하는 2억 원과 그리고 3억 원의 대출을 합니다. 망하면 이제 젖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는 대략 한 주당 12에서 13만 원 사이에 평단가로 주식을 매수합니다. 근데 웬걸? 하필 그때가 사상 최고치죠. 그리고 코로나가 오고 현대차는 주당 6만 7천 원까지 빠져버립니다. 거의 반토막이 나죠. 5억이란 돈이 거의 한 2, 3억, 2억 5천에서 3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출받은 돈이 대출받은 돈. 대출받은 돈이 날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와이프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본주까지 와도 견뎠습니다. 그냥 건졌죠. 자, 마켓 타이밍 최고 높은 데 들어갔잖아, 마켓 타이밍. 자,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마켓 타이밍 최고 높은 데 들어갔고, 이 사람은 인남이 17만원 넘기 시점에서 모두 팔아쳤다. 추가 매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타기도 했다는 거지. 물타기도 하고 추가 매수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고 높은 점에서 했어도 이런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쨌든 버텼다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더 큰 돈을 벌었지만, 그리고 이분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주식 투자 안 하겠다고 와이프한테 각서까지 썼다 했죠. 자, KBS 다큐입니다. 한번 보세요. 35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2022년쯤에 방송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어저께 3월 15일 날 기사들을 보면요. 2024년 3월 15일 기사 보면 집값 떨어지면 위험 한흥 2030 영끌족에 무선 경고했고, 스트레스 DSR 점유주는 대출한도, 금리 내려도 영끌족에 경고 보내 한흥 집값 떨어지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 떨어질 수도 있다. 영끌져라. 함부로 영끌에서 집 사지 마라. 집값 반토막의 영끌족 비명. 집값 떨어졌다고 비웃지 마라. 2030 영끌족의 항변. 그러니까 뭐냐? 우리들은 영끌에서 살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아니면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산다. 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이 주식 투자에 들어온 사람들은 왜냐면 옛날 IMF나 리먼 사태의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요. 리먼이나 IMF 때의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요. 왜? 주가가 안 좋을 때 사면은 나중에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을 보세요. 비트코인. 그렇게 사상 최고치 오르는데도 들어오는 거예요. 차라리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오르고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안 좋다, 인식이 안 좋다라고 할 때, 아니면은 뭐 세금 제재를 한다, 벌어들인 수익에서 얼마 떼간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 세금적인 부분으로 팔고 나갈 때, 그때가 들어온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아니면 최고점에 들어왔어도 꾸준하게 물타기 했다면 우리 학습 효과로 비트코인 이때까지 쭉 투자했던 사람들은 수익이 났다지 않습니까? 아까 현대차의 사태를 보세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높은 가격에 올라왔지만은 어쨌든 간에 높은 가격에 올라왔지만은 죄송합니다. 높은 가격에 올라왔지만 어쨌든 간에 투자를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요 2차전지 강풍에 대한 기사입니다. 2차전지 강풍에 대한 기사고요.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님께서 이제 하신 거고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에서 4일 기준 8월 평균 투자 예탁금 55조 3,713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내 최고치인 58조 1,990억 원을 찍고 4조가량 빠졌지만 올해 초 대비 여전히 투자 예탁금 높은 수준이다. 왜? 2차 전지 강풍이 불어가지고 나도 여기 편승하자 해서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나 그 2차 전지 관련주들 투자했던 사람들 큰 손실 난 사람 많죠. 삼성 SDI도 거의 반토막 나고 LG
뭡니까?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첨보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가까이 갔던 놈이 지금 8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량도 그렇고요. 차라리 지금 들어가는 게 저는 더 낫지 않나요? 2차전지 좋다 보면. 근데 또 지금은 2차전지 테슬라 안 간다고 또 사람들이 안 사. 또 안 사요. 자, 서울 아파트 시세 변동. 네,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이명박 때 뭐든가 빚내서 사라 했어도 안 샀어요. 문재인 때는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샀어요. 오히려 안 좋을 때 사야 되는데 좋다 할 때 샀단 말이야. 왜?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임금의 30% 저축한다 가정했을 때 120년 걸려. 지금 사야 돼.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입니다. 낭자할 때. 자, 네이버 기준으로 40만원대 들어갔으면은 나는 기타 다른 투자자들보다 비싼 값을 사죠. 근데 지금 18만원에 들어가면 나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싸게 사는 겁니다.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 그게 니의 피일지라도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블랙 먼데이 때, 리먼 사태 때, 9.11 테러 때, IMF 때.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지금 비트코인 좋다고 들어가요. 자, 미국 월가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를 13년 동안 운영하면서 2,7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30% 가까운 수익이에요. 근데 투자자 대부분은 손실 났습니다. 왜냐? 이 성공적인 펀드를 투자해놓고도 손실을 봤어요. 왜? 좋을 때 들어갑니다. 좋을 때, 비쌀 때. 근데 마젤란 펀드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팔고 나가요. 그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마이너스의 상태에서 더 불입을 해야 되는데 팔고 나갑니다. 그래 놓고는 주식은 도박이라 하죠. 가만히 엉덩이 깔고 있었으면 수익 났을 텐데 팔고 나갔습니다. 자, 주간 동아에서 나온 거고요. 요거는 한국일보에서 나온 겁니다. 자, 2,700% 오른 종목도 펀드도 투자했어도 매매를 잘못하면 손해를 본다. 종목은 중요하지 않다. 아니요, 종목 중요합니다. 이분은 종목, 이 기자님은 종목 안 중요하죠. 종목 중요하죠. 계좌주 사면 안 되죠.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야죠. 이상 잡코인 사면 안 되죠. 비트코인 사야죠. 국내 주식 이상한 그 뭡니까? 계좌주, 작전주 사면 안 되죠. 종목 중요하죠. 왜 종목이 안 중요합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소수만 은밀히 아는 숨겨진 종목이었다면 투자 오류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2017년 말 소위 강풍이 불으면서 사회적 중요성이 있었다 올랐다.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몰랐어도 2017년 말 이후에 대부분이 비트코인을 알게 됐다. 비트코인은 2017년 말 최고가와 비교해서 지금 4배 가까이 올랐다. 그러니까 2017년에도 거의 2천만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전혀 몰라 투자하지 않았고 그래서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투자를 해서 설득이 있는 변명이 아니다. 종목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 투자하지 않았다는 건 그 나름 일리가 있어도 비트코인처럼 유명설 탄 종목을 몰라 투자했다는 것은 제대로 공부한 투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결국에는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누구는 96층에 물렸어도 꾸준하게 물타기를 해갖고 수익이 난 사람도 있고 탈출해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오르죠. 지금 마이너스 적자 크죠? 그래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경우 아무 때나 들어가서 지금 정부에서도 돈을 벌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갔어도 정부에서는 돈을 벌었어요. 그 다음 물타기까지 했으면 수익이 더 커지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아무 때나 들어가서 물타기했으면 지금 수익 났습니다. 96층이었어도 내가 물타기를 많이 했으면 70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효과로 첫 번째 주식도 좋은 우량주 들어가자. 우량주 물리면 물타기하면 돼. 애플 요새 못 가더라도 테슬라 못 가더라도 물타면 돼. 자, 엔비디아 내가 974달러 들어갔어. 그게 폭락해서 400달러 가서 물타면 돼. 자,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도 계속 물탈 자금이 있다면 수익이 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다. 그러니까 내가 달달이 들어오는 근로소득은 중요한 거고, 지금 20대는 투자보다는 내가 몸값을 늘려서 스펙을 키워서 돈을 많이 받는 기업이나 전문직을 하라는 거예요. 자, 거치형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악재가 있거나 모두가 관심 없을 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수익이 났다. 자, 거치형의 경우는 코로나 시절 리먼 사태처럼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때 확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적립식은 아무 때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대신에 내가 꾸준하게 물을 타야 된다. 내가 SOS에 80달러에 들어갔어도 계속 물 타겠으면 지금 40달러면 수익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안 탔으면은 아직까지 마이너스죠. 삼성전자도 아무 때나 들어갔어도 물 타게 했으면 수익권이에요. 2700% 경이론 수익률에 마젤란 펀드도 절반 이상 마이너스였다. 그 이유는 펀드가 잘 나갈 때 매수를 했고, 펀드가 하락할 때는 마이너스가 클 것 같아서 손절치고 나갔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변동성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변동성 견딜 수 없을 거면 예적금을 하세요. 주식 하지 마시고, 가상화폐 하지 마시고. 아무리 고수라도 물립니다. 하지만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손실이 납니다. 급등주를 타지 않거나 혹은 탔어도 중간에 팔고 나가면 손해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급등주를 안 탔다고, 내가 지금 비트코인 안 샀다고, 내가 엔비디아를 안 샀다고, 내가 지금 마이너스야, 내가 거지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수익 안 난 거 아니에요. 본전이에요. 본전. 내 계좌는 돈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혹시 중간에 타고 팔고 나갔어도 올랐어도 손해 아닙니다. 수익이 났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 손실이라 생각하고 또 들어간다고, 결국에는 마지막 꼭대기에 탄다고. 꼭대기에. 자,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나는 이 도박해서 돈 번 것 같은 그런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나는 돈을 번 생각을, 나는 돈을 못 번다. 자, 부동산 보세요. 엄청 높을 때 사람들 들어갔잖아요. 지금 아니면. 근데 결국 떨어졌잖아요. 그럼 최고점에서 대출 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허덕허덕거리죠. 수익 인증보다는 손절하는 인증, 손실 인증하는 그런 주식들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네이버 보세요. 40만원대 인증했던 사람들. 지금 18만원대 손실 인증하는 사람들. 저는 그럼 18만원대 지금 네이버가 더 낫다라고 봅니다. 내가 명품 차, 명품 시계, 일단 부동산 살 때는 단돈 1원에 싸게 살려고 하면서 주식은 왜 더 비싸게 살려고 합니까? 내가 싸게 사면 한 주라도 더 살 수 있는 거죠. 자, 엔비디아 970, 엔비디아 300. 그럼 내가 최소 2주는 더 살 수 있잖아. 사상 최고치라는 건 내가 지금 매수하면 모두가 나보다 싸게 사는 겁니다. 사상 최저치라는 건 모두가 나보다 비싸게 샀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물론 이제 1년 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년 단위 기준으로요. 보통 52주로 하죠. 예. 52주에서 나는 누구보다 제일 비싸게 샀고, 52주에서 난 누구보다 제일 싸게 샀다. 부동산, 주식, 코인의 경우 강풍일 때 오른다. 오르죠. 오릅니다. 예, 왜냐? 불이 났는데 거기다 기름을 부어버리죠. 그럼 더 올라가지. 하지만 그 기름을 더 이상 붓지 못하면 불은 사그라듭니다. 그 마지막 사그라질 때가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결국엔 조바심 그리고 인내심이 없다면 큰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결국엔 엉덩이가 무겁고 자기 원칙으로 투자를 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굶중심리에 휩싸여서 이 조바심, 인내심이 없고 사고 팔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헬스장 가서 내가 단 한 달, 일주일 만에 내가 몸이 좋아지길 바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MTS를 계속 보기 때문입니다. 이 MTS는요, 증권사나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왜 만들었냐면요, 이 만든 이유는 바로 수수료를 벌기 위함입니다. 잦은 매매를 해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벌기 위함이에요. 잦은 매매해서 빨리 사고 팔아라. 왜? 그래야 자기들이 수수료를 크게 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MTS를 계속 보고 있죠?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합니다. 내가 5%만 올라가 팔아야 될까? 내가 마이너스 5%면 내가 팔아야 될까? 내가 지금 더 팔면 내 수익 나는데, 떨어지는 거 아닐까? 지금 팔면 더 오르는 거 아닐까?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보는 게 좋죠. 주식 공부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저는 경험이다 생각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돈도 잃어보고, 돈도 따보고, 하지만 홀짝 매매가 아닌 내가 나만의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확률을 베팅한 다음에 데이터를 쌓고, 성공했으면 데이터를, 실패했으면 왜 그랬는가에 대한 반성과 복귀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지요. 뉴스에서 지금 비트코인 1억 간다더라.
엔비디아 974달러 찍었네. 지금 아니면 안 돼. 부동산 지금 아니면 못 사. 지금 아니면 더 싸게 못 사. 지금 가격으로 사야 돼. 아니죠. 제가 말했잖아요. 물론 부동산도 계속 올랐고 엔비디아도 계속 올랐고 비트코인도 우상향했지만 중요한 거는 당장에 그 유동성이 없으면 폭락한다. 왜?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내가 몇 편을 들어서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다. 즉 뭐냐, 시장에서 피가 낭자할 때는 공포가 불어온다는 거고, 그 공포심이 온다라는 건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내 갖고 있는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팔고, 지금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팔고 나간다는 거고, 나는 그러면 이걸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말한, 그리고 존 태플턴이 말한 바겐세일이라는 겁니다. 바겐세일,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버들이나 뉴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왜? 참조 마시고 맹신하지 마세요. 유튜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태생이 조회수를 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다고, 급상승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종목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그게 몰리니까 더 오르지만 결국에는 떨어지잖아. 그러면 최고점에 그 유튜버나 뉴스를 보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종목이나 아니면 추후에 나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 조바심, 너무 빨리빨리 부자되기, 내가 헬스장 가서 빨리빨리 몸짱되기, 내가 피아노를 치면 한 달 안에 진짜 엄청나게 피아노 잘 치는 것처럼, 내 첼로를 배우면 한 달 안에 첼로 완전 고수되는 것처럼, 그걸 바라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매수 안 합니다. 왜?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그때 살렵니다. 엔비디아 분명 좋은 기업인 거 알지만 너도 나도 좋다라고 하기에 지금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매수 안 합니다. 왜? 너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